상황이 순식간에 나빠질 수도 있어. 크리스티나는 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는지 물으며 자신들이 미라를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미라를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미라는 제안에 감사하지만 외부인에게는 아무것도 공유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때 돌라는 다가오는 무리를 감지하지만 그들의 분위기는 악마들과는 다르다. 크리스티나는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싸움이 시작된다면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녀가 칼을 뽑기 전에 돌란이 그녀를 막으며 이 사람들은 적대적인 기운을 전혀 내뿜지 않으니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가 무기를 내려놓자 크리스티나도 따라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요정들은 돌란과 그의 일행이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늘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요정들은 여전히 그리 호의적이지 않아 미라에게 돌란 곁에서 떨어지라고 말하며 인간들을 경계합니다. 미라는 요정들의 지도자인 지오에게 다가가 이 인간들이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지오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셀레나는 돌란에게 요정들의 숲으로 들어왔다고 말하지만 돌란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여기서 말썽을 피우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을 위해 셀레나와 밀에게 자신의 뒤에 있으라고 말하는 동안 지오는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지오는 미라를 도와준 것에 대해 칭찬을 하지만 엔티숲은 엘프의 땅이라며 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묻습니다. 엔티숲은 엘프의 땅이고 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묻습니다. 돌라는 마을 주변에 이상한 괴물들이 나타나서 숲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들어온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는 아마 먼저 허락을 구했어야 했다고 인정합니다. 지오는 돌란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의 말을 이해하지만 빨리 떠날 것을 경고합니다. 숲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돌란은 지오가 악마 군대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자신의 마을에도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오가 설명하며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들은 악마 군대와 싸우는 중이라고요. 악마 군대와의 전투 한가운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며 떠나려 하지만 크리스티나가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군대가 충분한지 왕국이 알렸는지 캐묻고 지오의 마을이 안전한지 확인하며 그에게 다가갑니다. 돌란과 셀레나가 크리스티나를 말리지만 그녀는 한 마리의 악마조차도 위험하고 그들은 악마 군대 전체와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크리스티나가 도움을 제안하자 그녀의 진심을 알아본 요정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크리스티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셀레나는 요정들과 지오의 여동생을 걱정하는 그녀를 안심시킨다. 피오는 이 인간들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미라는 이 사람들이 믿음직하고 악마 병사들을 거뜬히 처리했다고 거둔다. 요정들은 크리스티나의 칼솜씨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 인간들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돌라는 크리스티나의 용기와 솔직한 성격이 여기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만 걱정된다. 요정들이 악마 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혹시 웩스트들이 일부러 여기에 온 것은 아닌지 의아해한다. 악마의 세계와 인티숲을 잇는 차원문이 있다. 돌라는 더 강력한 악마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막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어요. 만약 필요하다면 그는 그것을 해내기 위해 용의 영혼을 드러낼 것이라고 알고 있죠. 모두가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말이에요. 그는 지오에게 돌아서서 계획을 설명하며 이것은 엘프들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엘프의 규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번만큼은 예외를 허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오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의 여동생 피오가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지도자로서 주저하는 이유를 이해하지만 지금은 마을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규칙 몇 개 어기는 건 모두가 내일을 볼 수 있다면 별 의미 없어요. 다른 요정들이 그녀를 돕고 지오는 그들이 돕도록 허락해요. 지오는 돌란에게 이 일이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돌란은 조금도 움찔하지 않아요. 악수로 계약을 성사하려는 순간 숲속 깊은 곳에서 어둠의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감지해요. 돌란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차원문이 완전히 열린 거죠. 그리고 3마리의 강력한 악마가 나타나요. 그들의 존재를 느낀 지오는 모두에게 마을로 빨리 돌아가라고 재촉해요. 돌라는 바람 마법을 걸어 속도를 높이고 그들은 마을에 제때 도착하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포탈로 돌아온 악마 라프라시아는 둘러보며 지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른 악마들에게
그들이 선봉대이며 지배자를 위해 길을 닦아 바니그드라실이라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자레는 친구 조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라프라시아는 그가 만화가 엄청나게 많아서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악마인 지오르드는 누가 먼저 엘프를 찾느냐에 따라 그들과 조금 재밌는 놀이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자레는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다며 무관심하게 어깨를 으쓱합니다. 교르드가 흥분해서 난장판을 치러 갑니다. 라프라시아는 심호흡을 하며 이곳 꽃 향기가 좋다고 애정을 표현하고 싶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장면은 엘프 마을로 바뀌고 크서츠들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엘프들은 자리를 지키며 화살로 그들을 쓰러뜨리지만 크서츠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그들은 크서츠 뒤에 서 있는 기오르드를 발견하고 그는 주저없이 자신이 사악한 기사 넷 중 하나임을 알립니다. 그의 공격이 대규모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불씨가 됩니다. 교르드는 마을로 돌진하여 한 방에 방어벽을 무너뜨립니다. 한편 돌란과 대원들은 마을을 향해 최대한 속도를 높여 달리고 있습니다. 마을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지오는 정령들에게서 악마들이 북쪽에서 마을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이것들이 돌란이 경고했던 고위 악마들이라고 생각하고 돌란은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오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오는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남서쪽으로 잠입할 것을 제안하지만 숱한 엑서트 무리를 만나 제압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엑서트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쓰러뜨리기로 결정합니다. 마을에서는 지오르드가 자신이 일으킨 혼란을 즐기며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엘프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갑자기 덩굴이 그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덩굴에 검은 장미가 피어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합니다. 누군가 요정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소리치는 동안 지오르드는 비웃으며 덩굴 따위로는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장미가 계속 피어나도록 자신의 만화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디오도라라는 정령의 소행입니다. 다른 한편 지오와 일행은 크서트와 격렬하게 싸우고 있으며 돌란은 화가 나서 에너지 비마법을 사용하여 한꺼번에 여러 명을 없애버립니다. 셀레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일부를 얼리고 크리스티나는 뛰어난 검술로 그들을 베어 넘깁니다. 지오는 마법으로 나무들을 치워 모두를 위한 길을 열어주고 돌란과 다른 이들에게 서둘러라고 재촉합니다. 돌란은 그러나 시간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순수 마법 수정 몇 개를 다른 이들에게 건네주며 강력한 마법을 걸라고 말합니다. 셀레나는 늪에서 이 수정들을 주었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녀와 크리스티나는 그것들을 사용하여 강력한 대지와 바람 마법을 시전하여 많은 악마들을 소탕합니다. 지지 않으려는 돌란은 메구민의 시그니처인 폭발 마법을 사용하여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지오는 그들의 힘에 감탄하며 자신이 그들을 더욱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란은 그에게 활짝 웃으며 그들이 그만큼 잘 해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마을로 돌아온 디오도라는 지오르드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들을 알고나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발밑에 짓밟은 모든 생명들, 식물, 곤충, 동물들 이 숲을 집이라고 불렀던 모든 생명체들을 거론하며 그를 비난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말하며 그에게 그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약한만이 주목할 만한 죄입니다. 그 생물들은 살아남을 만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디오도라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며 그의 말을 자릅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만의 약점이 있다고 말한다. 아무런 뒷받침 없이 이 세계에 나타났다고. 그녀는 그를 끝낼 준비가 되었지만 갑자기 라프라시아가 나타나 그녀의 힘으로 디오도라의 덩굴을 말려 없앤다. 라프라시아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하고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한편 돌란과 다른 이들은 마침내 마을에 도착하여 나무에 지어진 온 마을의 광경에 경외감을 느낀다. 하지만 멈춰서 감탄할 시간이 없어 계속 나아간다. 다시 싸움으로 돌아와 지오르드는 라프라시아를 비웃으며 자신은 그녀의 도움이 필요 없었고 혼자서도 디오도라를 처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라프라시아는 그의 속셈을 간파하고 웃으며 그에게 사고치는 게 그의 일이라고 말한다. 교르드는 적을 쓰러뜨리는 게 자신의 진짜 임무라고 받아치지만 라프라시아는 그 말을 믿는 건 그 자신뿐이라고 놀린다. 그러고는 라프라시아는 디오도라에게 얻어맞을 준비가 되었냐고 묻고
그들이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자 디오도라는 꽃의 정령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 바로 그때 위에서 꽃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라프라시아는 오는 길에 꽃의 정령들을 만나 조금 놀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 정령들이 고통 속에 시들었다고 말하고 각각의 꽃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설명하며 디오도라는 이 말을 듣고 분노로 눈이 불타올랐다. 그 영혼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라프라시아는 비웃으며 자신이 그들을 모두 저주하여 죽였다고 말한다. 디오도라는 덩굴로 공격하며 라프라시아가 자신의 가족을 해친 것에 대해 격분한다. 하지만 라프라시아는 빙긋 웃으며 디오도라의 분노가 자신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모든 꽃들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며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고, 그리고 이제 경쟁이 줄어든 것에 대해 기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랬어요. 아직도 화가 나 있다 해도요. 디오도라는 이제 끝났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작정했어요. 그녀는 다시 덩굴로 라프라시아를 공격해요. 하지만 라프라시아는 그것을 막아요. 디오도라의 덩굴을 시들게 만드는 장벽을 치면서요. 라프라시아는 그저 씩 웃으며 자신도 꽃의 정령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녀의 꽃은 낙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녀는 디오도라에게 자신이 마계의 꽃의 정령이라고 말해요. 피와 생명을 먹고 사는 꽃 라플로라라고 말이죠. 라프라시아는 모든 생명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디오도라의 덩굴을 다시 시들게 하며 그녀를 피게 해 그녀는 디오도라에게 다른 결과는 기대하지 말라고 덧붙이며 똑같은 수를 계속 반복한다고 말한다. 디오도라가 다시 그녀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녀의 덩굴은 시들어버리고 하나가 라프라시아의 얼굴을 스치기 전에 시든다. 디오도라는 그녀를 조롱하며 장미가 아름다울수록 가시가 더 날카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본 라프라시아는 참을 수 없게 된다. 그녀는 디오도라에게 그 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받아친다. 하지만 디오도라는 차분하게 이미 모두 끝내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지오르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싸움에 뛰어듭니다. 라프라시아가 디오도라는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말하지만 디오도라는 덩굴로 그를 막아섭니다. 하지만 지오르드는 그것을 찢으며 기습의 요소 없이는 그녀의 계략이 자신에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라프라시아는 디오도라를 뒤로 날려보내고 디오도라는 자신의 만화가 고갈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라프라시아와 지오르드는 동시에 최후의 일격을 날립니다. 그리고 디오도라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소중한 꽃의 정령들을 위해 복수해야 합니다. 그때 돈란이 나타나 악마들에게 비처럼 에너지를 퍼붓고 공격을 분산시키며 악마들을 혼내줄 준비를 합니다. 라프라시아와 지오르드는 돈란이 누군지조차 몰라요. 하지만 돈란이 디오도라를 확인하러 등을 돌리자 지오르드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돈란이 보지 못하는 틈을 타 공격을 시도합니다. 지오르드의 창이 꽂히려는 순간 크리스티나가 나서서 공격을 막고 지오르드를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돈란은 망설이지 않고 그의 목을 공격합니다. 문제는 돈란의 공격이 지오르드에게 거의 상처를 입히지 못하고 그를 무방비 상태로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라프라시아는 그를 잡을 기회를 봅니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화살이 그녀의 얼굴에 정통으로 박힙니다. 이 화살들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지만 이곳은 엘프 마을입니다. 일단 명중할 만한 시야만 확보되면 매번 목표물을 명중시킵니다. 라프라시아는 어떤 인간들이 감히 자신을 건드리다니 분노합니다.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숲속에서 거대한 어둠의 기운이 포털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마지막 마족 장군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조지가 온 이상 지오르드와 라프라시아는 자신감에 차서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오르드는 여전히 이 인간들을 혼자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군주를 충전하기 시작하며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만이 힘을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셀리나가 나타나 혼란을 보고는 격분합니다. 주저없이 그녀는 최고의 기술 악마의 뱀 마법을 사용하여 지오르드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라프라시아가 끼어들어 셀리나를 막으려 하지만 그녀가 돈란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 돈란은 폭발 마법을 날려 그녀를 날려버립니다. 그녀가 회복하기도 전에 디아도를 덩굴로 덮쳐 그녀를 다시 바닥으로 내리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셀리나는 계속해서
지오르드가 꼼짝 못하고 돌란이 지원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란이 도착하자 지오르드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화염창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돌란이 마법을 완성하기 직전에 다른 악마가 나타나서 공격을 막기 위해 마법을 서둘러 시전하게 만듭니다. 몇 초 후 새 악마가 셀리나 바로 앞에 착지합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이 셀리나에게 정식 결투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녀에게 거절할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셀리나는 놀라서 얼어붙습니다. 완전히 당황하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렌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고 그는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실수하여 주문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지오르드는 풀려날 수 있었다. 그는 자렌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말하며 셀리나를 자신이 가지겠다고 한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팔을 창으로 바꾸어 그녀를 찌르려고 덤벼든다. 그것이 닿기 직전 크리스티나가 끼어들어 다시 한번 공격을 막는다. 이제 2번이나 그녀가 지오르드의 소위 막을 수 없는 공격을 막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에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니 초인인가 보다고 말한다. 크리스티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전혀 모르지만 상관없다. 그녀는 그를 이기기 위해 여기 온 것이다. 그녀는 검에 힘을 불어넣고 그에게 돌진한다. 지오르드가 방역하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빨라서 바싹 다가가 그의 목에 칼을 꽂습니다. 심각한 상처지만 지오르드 같은 악마에게는 그를 쓰러뜨리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가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셀레나는 자렌과 싸우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적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시도하든 자렌은 멀쩡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를 속박하기 위해 저주받은 뱀 마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렌은 비웃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에게는 역부족이라고 똑바로 말합니다. 그를 죽이려 하고 재미삼아 그를 졸라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세게 밀어도 그는 여전히 거기에 멀쩡히 서 있습니다. 결국 그는 지루해집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마법에서 벗어나 도끼를 휘둘러 그 자리에서 셀레나를 끝냅니다. 하지만 돌란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검으로 도끼를 막습니다. 그리고 맨손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고 돌란은 방향을 바꿔 자렌의 배에 주먹을 날립니다. 모두의 충격 속에 그 타격은 너무 강해서 자렌을 40피트 뒤로 날려보냅니다. 돌란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돌란은 이 싸움이 자신이 이길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조지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의 아우라는 벽돌 한 톤처럼 강렬하고 무겁게 덮쳐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악마보다 멋있어 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엘프 병사들이 악마 정찰병들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악마 장군들뿐입니다. 하지만 엘프들은 자신들이 압도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쏘고 속도가 빨라도 조지처럼 무시무시한 아우라를 가진 자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전장으로 돌아와 조지는 자렌에게 끼어들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자렌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며 조지와 말다툼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조지는 몇 초밖에 안 되었지만 돌란은 이미 이 남자가 다른 악마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알고 보니 조지도 돌란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돌란이 악마가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사실 돌란은 악마들을 좌우로 쓰러뜨리고 있었고 조지는 그것을 존경합니다. 사실 돌란은 악마들을 계속해서 쓰러뜨리고 있었고 조지는 그런 돌란을 존경합니다. 그는 돌란에게 자기가 다음 차례라고 말하고 이 싸움의 모든 순간을 즐길 거라는 걸 분명히 한다. 돌란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먼저 공격한다. 조지는 무거운 오버핸드 스윙으로 그를 압도하려 하지만 돌란은 깔끔하게 막는다. 그걸 보고 조지는 더욱 흥분한다. 그래서 그는 검 2자루를 더 꺼내 돌란에게 거세게 달려든다. 돌란은 자신의 용의 힘을 이용해 공격을 막고 조지는 방금 본 것에 놀라 멍해진다. 조지는 말하지 않지만 돌란은 그가 자신의 용의 기운에 대해 여러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돌란은 그걸로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없지만 계속 압박을 가하죠. 몇 차례 주고받은 후 돌란은 뒤로 물러서서 조지에게 근접 폭발 마법을 퍼붓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조지는 여전히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 조지는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검과 방패 모든 걸 다 써서 그 마법을 막았습니다. 돌란이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했지만 지켜보는 모두가 놀랍니다. 조지 자신을 포함해 조지처럼 강력한 상대에게 맞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조지는 이렇게 자신의 힘에 필적할 만한 인간을 만날 줄은 몰랐고 이 도전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 도중 돌란은 조지가 전혀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란은 조지가 어떤 타락한 천사라고 확신하고 맞는 말이지만 보통 사람이 그걸 알아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한편 조지는 돌란에 대해서 스스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조지는 돌란이 어떤 고대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돌란은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지가 진심으로 싸우기로 결심한다면 돌란은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란은 드래곤 모드로 변신하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여파로 요정 마을 전체가 초토화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조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내야 합니다. 주변을 다 파괴하지 않고 조지는 온 힘을 다해 돌란에게 돌진하며 돌란은 꿰뚫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방어에 온전히 집중해야 했습니다. 한동안 피하고 막던 돌란은 틈을 발견하고 조지의 가슴을 향해 방역합니다. 하지만 그 공격은 거의 스치는 수준이었고 조지를 늦출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특수 기술을 위해 마나를 모으기 시작하고 돌란은 그것이 큰일이 될 것을 압니다. 돌란은 방해하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라프라시아와 조루드가 옆에서 그를 공격하며 틈을 노립니다. 셀리나와 크리스티나가 상황을 보고 달려듭니다. 돌란을 돕기 위해 움직이지만 자렌이 그들의 길을 막는다. 자렌은 씩 웃으며 먼저 자신을 통과해야 할 거라고 말한다. 한편 라프라시아와 조루드는 돌란을 공격하며 그를 제압할 것을 확신한다. 하지만 돌란은 기습 공격으로 인생을 마감할 생각이 없다. 그는 자신의 용의 힘을 약간 사용하여 두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중에서 날려버린다. 그 둘을 처리하자 조지는 돌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의 방해에 대해 사과한다. 이제 1대1 대결이 된 상황에서 조지는 진지해진다. 그는 필살기 중 하나를 충전하여 돌란에게 날려보냅니다. 셀리나가 당황하여 돌란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돌란은 조금도 움찔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진정한 힘의 일부를 사용하여 공격을 정확히 반으로 베어 하늘로 무해하게 되돌립니다. 돌란은 거의 땀도 흘리지 않지만 조지는 뚫어지게 지켜봅니다. 즐겁게 하고 있지만 조지는 원칙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돌란이 전력으로 싸우지 않고 주의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칠까봐 걱정하고 있고 주변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힘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조지는 이 싸움은 잠시 미뤄야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는 칼 하나를 땅에 꽂는데 그 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지자 모두에게 외칩니다. 돌란처럼 훌륭한 상대를 만나 기분이 좋아진 그는 이틀 후로 전투를 연기한다고 선포합니다. 다음 대결은 아무런 방해 없이 둘 중 누구도 망설이지 않고 치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고는 숲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줍니다. 이제는 4명의 마왕 장군들을 상대로는 살아남을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대신 그는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와 힘을 합치는 것. 그는 그들에게 결정할 시간으로 사흘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지는 자렌, 지오루드, 라프라시아를 불러 지금 당장 싸움에서 빠지라고 명령합니다. 세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먹잇감을 끝장내고 싶었지만 어쨌든 조지의 명령에 따릅니다. 마을을 떠나면서 그들은 이미 다음에는 모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조지는 돌란과 다른 이들에게 돌아서서 그 3일은 관용이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돌란과의 싸움을 끝내는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돌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이 되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조지와 다른 마계 장군들은 자신들의 기지로 날아 돌아갑니다. 그들이 가자마자 셀리나는 돌란에게 달려가 꽉 껴안고 조지와 싸우다 죽을까봐 울먹입니다. 돌란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자신은 결코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그를 더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셀리나와 크리스티나의 상태입니다. 셀리나가 안도하며 고개를 들고 괜찮다고 말한다. 잠시 후 크리스티나도 다가와서 괜찮다고 말한다. 그녀는 돌란에게 할 말이 많지만 나중에 하기로 한다.
돌란이 이미 많은 생각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호와 다른 요정들이 돌란과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호는 돌란과 일행을 마을 촌장 집으로 안내한다. 그들이 마을을 지나가자 요정들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며 셀리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들을 탓하기는 어렵다. 결국 그들의 마을의 상당 부분이 몇 분 전 악마들에게 파괴되었으니까 공기 중에 짙은 슬픔이 감돈다. 마침내 그들은 추장의 집에 도착한다. 추장이 나와 그들을 맞이하며 자신이 드디어 지호가 말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먼저 그는 마을을 대표하여 이전에 미라를 구해준 것에 대해 돌란에게 감사를 표한다. 추장은 자신을 디오라고 소개하고 옆에 있는 두 사람 늑대인간 블레이크와 거미인 알레스를 가리킨다. 그들은 숲속 다른 부족들의 추장들이며 이미 돌란의 엄청난 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힘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 돌란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보기 위해 그들은 그를 잘 아는 사람 올리비아 교장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올리비아에게 여기 온 이유를 묻고 그녀는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심지어 오래전 세상을 보기 위해 떠났지만 말입니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없이요 저주없이 도와주러 달려왔습니다. 하네요. 세스님이 올리비아를 알고 있었기에 디오는 형식적인 인사는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는 조지가 제안한 3일 동안 기다릴 생각이 없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그는 여전히 싸울 수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숲으로 이끌고 악마의 문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 문 때문에 악마들이 그 주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악마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걸 없애면 악마들은 이 세상에서 쫓겨날 겁니다. 문이 사라지면 숲은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 숲을 지배해온 어둠의 기운으로부터 말이죠. 돌란은 디오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디오는 거절합니다. 그는 이것은 요정 마을의 일이라며 외부인이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외부인이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이크가 끼어들어 디오에게 묻습니다. 돌란이 그들을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엘프 마을이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지. 보통이었다면 블레이크는 모욕으로 받아들였겠지만 이전 싸움에서 돌란의 활약을 본 후 그의 힘이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블레이크는 그 말을 모욕으로 받아들였겠지만 이전 싸움에서 돌란의 활약을 보고 나니 돌란의 힘이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란의 도움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마을에는 외부인을 그들의 문제에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지만 만약 마을 전체가 사라진다면 그런 규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돌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그들의 최선의 선택이니까요. 앨리스는 블레이크의 의견에 동의하며 돌란과 크리스티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셀레나에게 그들의 도움에 감사할 거라고 말했어요. 올리비아는 디오에게 이 세 사람이 지금 마을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거들었어요. 이미 수도의 지원군을 요청했지만 아직 멀었고 도착할 때까지 마을은 혼자 힘으로 버텨야 해요. 이 모든 말을 들은 디오는 돌란의 일행이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돌란은 디오가 진심으로 마을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었어요. 마계의 문 근처에서 지아루드는 크리스티나를 쓰러뜨리지 못해서 미쳐 날뛰며 많은 악마 병사들을 없애고 있었어요. 리프라지아는 다이아도라가 공격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모든 것에 짜증을 내고 있어요. 다이아도라가 리프라지아를 공격해서 성공했거든요. 자렌이 끼어들어 진정시키려고 하면서 군인이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조지는 무시해요. 조지는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다들 흥분해서 재경기를 하고 싶어 할 테니까 괜찮다고 말해요. 자렌도 그걸 이해해요. 자기는 셀레나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지는 돌란 때문에 완전히 흥분했어요. 조지는 돌란과의 진짜 싸움의 스릴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흥분하고 있어요. 조지는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흥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최상위 악마, 아니 천계급의 엄청난 강자. 처음에 조지는 돌란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의 만화를 조금 본 후에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돌란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죠. 옛날 조지가 아드의 군대와 함께 천사였을 때 그들은 타락한 최고 존재가 만들어낸
끔찍한 생물들과 싸웠습니다. 전투는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천사들은 땀을 흘리며 패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뮤리엘이 오랜 동맹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돈란이 전장에 나타났을 때 조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대의 용, 혼자서 악마의 침략 전체를 괴멸시킨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그의 이름만으로 저 세상 악마들이 벌벌 떨지. 조지는 그 용이 어떻게 인간으로 돌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자신과의 싸움이 최고의 승부가 될 거라고 확신해. 그날 밤 늦게 돌라는 디아도라를 찾아 마을의 꽃밭으로 향하지. 그녀를 찾자 내일 전투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하기 싫다고 디아도라는 그를 무시하려 하지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돌라는 이미 그녀 바로 앞에 서 있었어. 어제 싸움으로 아직 다친 그녀를 발견하고 상처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그래서 상처를 살펴보게 해달라고 그녀에게 부탁해. 레프라시아 같은 자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고 디아도라가 그걸 증명해. 그녀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자 돌라는 그녀 배에 엄청나게 크고 역겹게 썩어가는 구멍을 발견해. 그런 상태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돌아다닌다는 사실에 경악해.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력을 조금 사용해서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돌라는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치유를 시작하자 살이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 아물기 시작해. 디아도라는 깜짝 놀라 돌라니 그렇게 심각한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게 치료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해. 그녀는 곧바로 그가 정말 인간인지 묻지. 돌라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녀에게 그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합니다. 돌란의 일에 더 이상 캐묻고 싶지 않은 디아도라는 뒤돌아서 꽃밭으로 돌아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돌란은 그녀가 누군가를 애도하는 것이냐고 묻고 디아도라는 레프라시아가 난동 중에 아름다운 꽃 요정들을 많이 죽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복수할 결심을 했습니다. 돌란은 그녀가 레프라시아를 쓰러뜨리는 것을 자신이 도와주는 것을 허락할 의향이 있냐고 묻습니다. 디아도라는 바로 대답하지 않지만 그는 그녀가 고마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 후 돌란은 마을로 돌아갑니다. 촬영팀이 기다리는 게스트하우스로요. 터와 미라도 나타나 모두 함께 마실 꽃차를 가져러 옵니다. 돌란을 위한 식사도 준비해왔습니다. 셀레나가 돌란에게 음식을 건네주고 돌란은 친절한 행동에 감사를 표합니다. 돌란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그 맛에 압도됩니다. 너무나 맛있고 포근한 맛이었습니다. 터의 요리 실력을 칭찬합니다. 크리스티나도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거의 순식간에 다 먹어치웁니다. 셀레나는 크리스티나가 어떻게 그렇게 먹으면서도 살이 찌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티나는 많이 먹는 건 사실이지만 운동을 많이 해서 추가 칼로리를 다 소모한다고 말해요. 그래도 셀레나는 크리스티나가 어떻게 그렇게 풍만하면서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속으로는 그녀의 몸매가 부러워요. 터는 셀레나가 질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셀레나가 완전 마른 체형인데 몸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요. 한편 돌라는 계속해서 여자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밥을 먹는 내내 눈이 가슴에 고정되어 있죠. 일단 그를 잡으면 불러 세워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돌라는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기에 확인해 봐야 했다며 사과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터는 일단 넘어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늦었고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녀는 대화를 줄이고 모두 잠자리에 듭니다. 셀레나는 돌란의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하며 그에게 쟁반을 건네봤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무언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날 밤 늦게 돌란은 깨어나 셀레나가 해먹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를 찾으러 일어나 결국 그녀를 발견합니다. 테라스에서 달을 바라보는 그녀. 그녀는 그가 잠 못 이루어서 나왔냐고 묻는다. 돌라는 자신이 그녀를 찾아 나왔다고 말하려 한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여전히 떨리는 것을 본다. 대신 그는 자신도 너무 걱정돼서 잠 못 이룬다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한다. 그 말을 들은 셀레나는 자신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조금 안심한다. 내일이 걱정되는 그녀는 돌란에게 함께 앉자며 이곳이 마을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말한다. 처음에 돌란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 풍경에 감탄한다. 저기서 보니 마을 전체가 달빛 아래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처음으로 제대로 느껴요.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전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자신 때문에 이 혼란에 휘말리게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셀레나는 고개를 저으며 전투가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를 괴롭히는 건 지난 전투에서 자렌을 완전히 제거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일을 끝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법을 걸어 그 자리에서 그를 끝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없었어요. 자렌이 엘프들에게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얼어붙었고 이제 그게 그녀를 괴롭히고 있어요. 셀레나는 몹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자기가 사례를 주저하는 것이 더 많은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워서요. 그녀는 악마들이 구원의 여지가 없는 완전한 악당이라는 것을 알지만 생명을 빼앗는다는 생각이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해요. 그녀는 그게 자신을 라미아로서 실패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돌라는 그녀가 평범한 라미아와 다르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들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무자비하죠. 하지만 그는 그녀가 그렇게 친절하고 마음이 여리지 않았다면 자신은 결코 그녀를 자기 마을로 데려올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다면 지금처럼 가까워지지 못했을 거야. 그는 그녀에게 변할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알 수 있겠지. 그녀는 내일이 불안해. 그는 그녀를 위해 간직해왔던 것을 꺼내는데 팔찌야. 거기에 박힌 보석은 평범한 마법 수정이 아니야.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지녔지. 돌라는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설명하는데 방법은 비밀이래. 그는 싸움 중에 유용할 거라고 확신해.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안심시켜주며 두려워할 게 없다고 말해. 셀레나는 그의 세심함에 감사하며 잠시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때 크리스티나가 나타나 그들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녀는 깨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감기에 걸리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녀는 그들이 자신 없이 경치를 즐기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셀레나는 웃으며 그녀를 함께하도록 초대했다. 크리스티나는 담요 속으로 들어갔고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엘프 마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때 셀레나가 일어섭니다. 눈에는 불이 붙어서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고 그것이 목숨을 앗아야 한다 해도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크리스티나도 불타올라 셀레나와 함께 악의 씨앗 하나까지 뿌리 뽑겠다고 외칩니다. 가슴속 짐을 내려놓자 셀레나는 거의 기절할 듯 합니다. 그래서 돌란이 그녀를 안아서 다시 침대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안심했고 크리스티나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크리스티나는 자신을 괴롭히던 것을 꺼냈어요. 자신이 지아루드와 싸우는 동안 그가 계속 초인이라고 불렀던 것에 대해서요. 그녀는 돌란에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돌란의 반응은 그가 알고 있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는 모르는 척하며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어요. 크리스티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마을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전사들이 쓰러진 동료들을 위해 복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위협을 영원히 끝낼 것입니다. 공격은 지체 없이 시작됩니다. 계획대로 주요 악마의 문과 3개의 보조문을 목표로 부대가 분리됩니다. 주요 악마의 문과 3개의 보조문을 목표로 합니다. 엘프들과 벌가죽 전사들, 거미 전사들은 보조문들을 담당하고 돌란, 셀레나, 크리스티나는 주요 문을 담당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악마들이 움직입니다. 지오와 그의 엘프 부대는 적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분리되어 돌란 일행이 문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어디선가 셀레나가 마차에서 내리며 지오와 다른 이들이 악마들을 막는 것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돌란과 크리스티나는 그녀를 혼자 보내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지만 셀레나는 자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이번에는 싸움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란과 크리스티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목표물을 향해 계속 이동하는 동안 셀레나는 돌아서 악마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반인반수들이 다가와 기다리는 것에 지친 지호와 마주합니다. 그들을 만나게 되어 지호는 활활 타오릅니다. 한편 조지는 돌란과 라프라시아와 맞설 준비를 마쳤고 라프라시아는 누군가 자신에게 도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렌이 가장 좋은 보조 관문을 차지한 것에 짜증이 났지만 디아도라가 그녀와 맞서기 위해 나타나자 그녀의 기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디아도라가 혼자 온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자신을 과소평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디아도라는 동요하지 않고 라프라시아와 1대1로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동시에 자렌은 엘프들과 싸우고 있었고 그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거리 공격으로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쳐냈습니다. 그들은 그의 관절을 노리고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셀레나가 나타나 그들에게 후퇴하라고 말하고는 자렌에게 돼지 마법을 걸어 돌무더기 아래에 묻어버렸어요. 셀레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마법이 평소보다 훨씬 강력했음을 깨달았어요. 피오는 셀레나에게 정문에 있어야 할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물었어요. 셀레나는 크리스티나와 돌란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설명했고 그녀가 나타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자렌은 잔해에서 뛰쳐나왔어요.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자 신이 났어요. 셀레나는 물러서지 않았고 그의 말을 똑같이 받아쳤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맞섰어요. 한편 돌란과 크리스티나는 여전히 마차를 타고 있었어요. 크리스티나는 셀레나가 스스로 잘 해낼까 걱정하고 있어요. 그 악마들은 강하다는 걸 알고 있고 셀레나가 지호의 부하들의 지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을 멈출 수 없어요. 돌란도 싸움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셀레나가 변화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기억해요. 그는 그녀를 믿고 정신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해요. 크리스티나는 여전히 불안해서 도와주려고 돌아서려 하지만 돌란이 막아요. 그는 셀레나에게 전투에 도움이 될 특별한 마법 수정을 주었다고 그녀에게 상기시켜줘요. 그는 크리스티나에게 셀레나가 강하고 스스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해요. 크리스티나가 잠시 진정되지만 금세 여전히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운전사가 거의 다음 문에 도착했다고 알려줍니다. 교르드는 여기서 반인간들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몇몇은 아직 버티며 싸우고 있지만 그가 마무리 짓기 직전까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셀레나가 마차를 몰고 그에게 돌진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멀리서 상황을 보고 운전사와 돌란에게 마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마차를 기오르드에게 들이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마차를 그에게 들이받았죠. 그리고는 뛰어내려 검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거의 효과가 없었어요. 그를 굴러 넘어지게 할 만큼은 했지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셀레나는 그에게 이제 자신이 상대라고 말한 뒤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괜찮다고 하는 그녀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생존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오르드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 초인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돌란과 싸우는 게 더 좋겠지만 돌란이 없으니 그녀로 만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셀레나는 서둘러 이 일을 마무리하려 한다. 망설이지 않고 검을 뽑아들고 그에게 분노를 쏟아낸다. 그녀의 검과 그의 방어가 강하게 부딪힌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공격하지만 그는 거의 즉시 회복한다. 초인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기오르드가 감탄하며 말한다. 하지만 셀레나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한편 돌란은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숲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그는 셀레나가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걱정된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자신의 용의 힘을 사용하여 속도를 높이고 나무들을 헤치며 달린다. 다른 한편 디아도라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악마들을 쓰러뜨리고 있지만 이제 준비 운동은 지겹다는 생각입니다. 그녀는 라프라시아가 언제 진짜로 싸우러 나설지 궁금해합니다. 분위기를 읽은 라프라시아는 이제 때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녀는 악마 병사들을 물리고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들 주위에 장벽을 칩니다. 라프라시아는 자신의 특기인 안개를 풀어놓지만 디아도라는 강한 바람을 일으켜 날려버립니다. 라프라시아는 분명 인상을 받았습니다. 디아도라는 지난 싸움 이후로 한두 가지 배웠지만 라프라시아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꽃 요정들에게서 빼앗은 생명 에너지를 던지기 시작해요. 디오도라에게 바로 날려요. 라프라시아의 공격에 디오도라는 조금 흔들리지만 굴하지 않아요. 계속 피하며 다음 공격을 막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녀의 덩굴은 그 힘을 막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여전히 피해를 입어요. 라프라시아는 비웃으며 디오도라에게 자기 동족의 생명 에너지를 맞는 기분이 어떤지 묻고 맹렬한 공격을 계속해요. 이번에는 디오도라가 막아내고 심지어 자신의 덩굴을 공격할 만큼 가까이 가져온다. 하지만 전과 마찬가지로 덩굴은 라프라시아 근처에 오자마자 시든다. 디오도라는 라프라시아의 안개가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라프라시아는 씩 웃으며 자신이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두 사람은 격돌하고 라프라시아는 더욱 강력한 에너지 폭발을 날리고 디오도라는 버틴다. 하지만 디오도라는 이런 공방전에 지쳤다. 그녀는 검은 장미로 자신을 감싸고 위험한 주문을 푼다. 그녀 주변의 공기는 라프라시아의 것과 똑같아 보이는 안개로 가득 차고 그녀는 말한다. 라프라시아는 그동안 이 힘을 억눌러 왔어요. 하지만 라프라시아처럼 더러운 자에게는 더 이상 봉인할 필요가 없죠. 라프라시아는 디아도라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것을 잔혹한 게임으로 만들어요. 서로의 생명력을 더 빨리 빨아들이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제안하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검은 안개를 쏘아 죽음의 격돌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라프라시아가 우위를 점하며 디아도라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그녀가 허풍만 떤다고 비웃습니다. 디아도라가 시들어 죽을 거라고 조롱하죠. 라프라시아는 생명력이 빨리는 기분이 어떤지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디아도라는 차분하게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의 일부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고는 디아도라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라프라시아가 자신의 엄청난 양의 생명력을 흡수했고 그것이 지금 그녀의 몸속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라프라시아는 자만하며 디아도라의 에너지 맛이, 특히 그 증오의 쓴맛이 정말 좋다고 말합니다. 디아도라는 빙긋 웃으며 라프라시아가 그것을 즐기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맛볼 마지막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프라시아는 디아도라가 허풍이라고 생각하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갑자기 라프라시아의 몸에 고통이 엄습합니다. 검은 장미가 그녀의 얼굴에 활짝 피어나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녀의 몸은 덩굴과 장미가시에 휘감겨 완전히 꼼짝 못하게 된다. 라프라시아의 지나친 자신감이 그녀의 몰락을 불러왔고 디오도라의 치명적인 마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라프라시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안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이유를 묻는다. 디오도라는 차분하게 이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고 말한다. 라프라시아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자 디오도라는 어제 그녀에게 덩굴을 휘둘렀을 때 몰래 그 추한 얼굴 안에 작은 검은 장미 씨앗을 심었다고 설명한다. 디오도라는 라프라시아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안에서부터의 공격에 확신을 갖는다. 라프라시아는 제발 생명력을 빼앗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디아도라는 멈추지 않는다. 라프라시아가 쓰러지며 그녀를 완전히 짓누르고 둘을 둘러싼 장벽이 사라지자 악마 병사들이 몰려든다. 하지만 디아도라는 간신히 서 있을 뿐 평범한 몬스터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악마는 더더욱 힘들다. 한 악마가 그녀에게 달려들지만 공격하기 전에 에너지비 마법이 그 지역의 모든 악마들을 소탕한다. 디아도라는 위를 올려다보고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돌란을 발견한 후 쓰러진다. 한편 셀레나는 다른 곳에서 멍들고 상처투성이가 된 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쓴다. 마법을 걸고 공격을 막기 위해 흙으로 방패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지만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나무에 꿰뚫린 채로 박혀 있었어요. 돌라는 디아도라를 치료하기 위해 마법진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후 그는 천상의 창이라는 마법으로 악마의 문을 날려버렸어요. 디아도라가 깨어나 마법진을 보고 그 용도를 물었어요. 돌라는 그것이 방어와 치유 마법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해칠 수 없고 힘도 회복될 거라고 했죠.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의 날개를 보고 그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돌라는 자신이 인간이라고, 아니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전생의 용이었고 아직 용의 영혼을 지니고 있다고 밝힙니다.
디오도라가 놀라며 진짜 용을 본 적이 없다고, 하물며 환생한 용은 더더욱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일어서려 하지만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절대 없음마에 점에요 지점이 체이더니 돌라는 그녀에게 쉬라고 말합니다. 움직일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항의하지만 돌라는 그녀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합니다. 그가 떠나려고 돌아서자 그녀는 따라가겠다고 주장합니다. 돌라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자기 발목만 잡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업으면 된다고 농담합니다. 돌라는 조지 솔로를 상대하는 게 더 쉬울 거라고 받아 넘깁니다. 그녀는 그를 차갑다고 하지만 그냥 넘어간다. 그가 떠나기 전에 디아도라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 돌라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지만 그녀는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걱정된다고 덧붙인다. 디아도라는 그의 힘이 숲을 망칠지도 모른다고 강조하며 그는 조심하겠다고 약속한다. 그 후 돌라는 요정들을 남겨두고 떠난다. 요정들은 제렌과 싸우려는 미약한 시도를 계속한다. 요정들은 그를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한편 피오와 지오는 셀리나를 눕히고 부상을 확인한다. 셀리나는 피오가 왜 그렇게 자기 걱정을 하는지 혼란스러워하지만 꼬리에 박힌 나뭇가지를 발견하고는 놀란다. 피오는 셀리나를 진정시키려 하고 그의 오빠는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빼준다. 그리고 치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가 뭘 하기 전에 돌란이 준 팔찌가 빛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다. 그들은 모두 방금 일어난 일에 놀란다. 피오와 지오는 셀리나에게 그들이 뒤에 남아 싸우는 동안 숲에서 나가라고 말한다. 적어도 셀리나만이라도 이 난장판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셀리나는 그럴 기분이 아니고 떠나고 싶지도 않다. 피오는 그녀에게 애원하며 너무 늦기 전에 도망치라고 다시 말합니다. 한편 크리스티나는 여전히 조르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좌우로 베고 있지만 그는 그녀가 공격하는 만큼 빨리 치유됩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 남자를 쓰러뜨리려면 몇 대 더 때려야 할까. 반면 조르드는 그녀의 실력이 농담이 아니라고 인정하며 감탄합니다. 초인에게서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크리스티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라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조르드는 웃으며 인간들은 초인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들이 인간들 사이에서 태어난 희귀한 자연의 기형으로 훨씬 더 강하고 똑똑하며 일반 사람들보다 마법에도 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걸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해서 밀어내죠. 크리스티나는 그의 말을 잘라먹으며 인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쏘아붙입니다. 지오르드는 신경을 건드렸다는 듯 비웃으며 계속 말합니다. 초인들은 그들의 맹세한 적이라고. 그들이 단지 인간일 뿐이지만 그들은 악마들을 쓰러뜨리고 타락한 최고 존재까지 무찔렀다고. 그리고는 결정적인 말을 꺼냅니다. 가장 강력한 고대 용조차도 초인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고. 그 용을 죽인 영웅 또한 초인이었다고 덧붙입니다. 동시에 돌라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조지와 맞섭니다. 크리스티나와 여전히 싸우고 있는 조르드는 그럴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초능력자 중 한 명과 맞붙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그때 크리스티나에게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시편에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을요. 그녀는 조르드에게 그것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은 그와 같은 악마들을 소멸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조르드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나가기 시작합니다. 조르드는 진정한 영웅의 힘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고대 용이 그녀 같은 자에게 쓰러졌을 때 어땠을지 궁금해합니다. 크리스티나가 그의 목을 베어 일을 끝냅니다. 그녀는 그 용이 영웅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기에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조지는 돌랑과 이야기하며 그와 싸우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 전쟁에서 자신의 옛 스승과 함께 싸우는 것을 본 이후로 계속해서 말이죠. 돌라는 그를 꿰뚫어 봅니다. 이 남자는 그저 마계에 떨어진 싸움광일 뿐입니다. 돌라는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조지가 여전히 자신과 싸우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돌란에게 싸우는 것이 자신이 사는 유일한 이유이며 이제 돌란이 인간이 되었으니 자신이 그를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조지는 돌란이 이곳에선 전력을 다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를 데려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마계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마계로 통하는 문을 통과합니다.
돌란과 조지는 마개로 떨어지지만 우리는 다시 셀리나의 싸움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스스로와 싸우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적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그녀가 나서지 않는다면 친구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피오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솔직히 말해서 셀리나의 모든 감각도 도망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료들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오와 다른 이들은 그녀를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오는 식물 속박 마법으로 자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동안 나머지는 그의 다리와 팔을 노려 꼼짝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렌은 그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팀워크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그들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 자렌은 그들과 가지고 놀고 있었고 전혀 땀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친절한 놀이에 지쳤습니다. 그는 태도를 바꾸고 배에서 날카로운 가시 덩굴들을 꺼내며 자신의 몸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음을 과시합니다. 그는 그들을 베면서 얼마나 창의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무 사이로 셀리나가 친구의 비명을 듣는다. 속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하다. 심각한 상태다. 거의 서 있지도 못하지만 그들을 혼자 두고 둘 수는 없다. 시선이 돌리니 좀 팔찌에 고정된다. 꽉 움켜쥐고 해야 할 일을 할 힘을 기도한다. 한편 자레는 지호를 궁지에 몰아넣고 지호는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 자레는 질질 끌고 싶지 않고 그를 끝내려 한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 직전 셀리나가 나타난다. 어디선가 흙의 사슬, 마법을 사용하여 자렌을 붙잡는다. 지호와 피오는 그녀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들은 이미 준비가 다 되었는데 그녀에게 자유를 줄 기회를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셀리나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는 간단히 말해서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이 싸움을 할 것입니다. 셀리나가 다시 싸움에 뛰어든 것을 본 자레는 흥분합니다. 그는 촉수로 그녀에게 달려들지만 셀리나는 더 이상 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뱀 정령을 불러내고 그것은 촉수들을 깨끗이 씹어 삼킵니다. 그런 다음 거대한 티탄 주먹으로 자렌을 바닥에 내리칩니다. 자렌을 쓰러뜨린 후 셀리나는 피오와 지호에게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이 풀어놓으려는 혼란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후퇴하는 동안 자렌은 다시 일어선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걸었고 셀리나가 드디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셀리나는 쓸데없는 말은 생략하고 그의 비참한 모습에 공습을 요청한다. 자렌에게 큰 피해는 없다. 하지만 괜찮다. 어차피 그것은 단지 방해였을 뿐이다. 셀리나에게 그녀의 주요 공격을 준비할 시간을 주면서 그녀는 저주받은 눈을 활성화시키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녀가 자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제자리에 굳어버린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셀리나는 최대 출력으로 그녀의 뱀 정령들을 보낸다. 그때 자렌은 자신이 정말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자렌은 저주를 떨쳐내고 뱀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돌란의 보석에서 얻은 셀리나의 추가 힘으로 인해 그 뱀들은 다르게 공격하는데 마치 돌란 자신을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그 다음 순간 그는 깔끔하게 두 동강 납니다. 그것으로 셀리나는 마침내 자렌을 쓰러뜨리고 계획대로 친구들을 지켜냅니다. 한편 돌란 쪽에서는 그와 조지가 결투 장소를 정했습니다. 조지는 이곳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장소는 낡아 보입니다. 돌란이 그 점을 지적하자 조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은 단지 지하 세계 왕족의 용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치즈버거에 버섯 추가해서 먹을 돈은 딱 맞게 있어. 하지만 그건 싸움과는 상관없어. 여기선 숨기지 않고 검을 휘두를 수 있지. 조지는 전설적인 원시용과 최대한의 힘으로 싸울 생각에 들떠 있어. 그는 칼을 뽑아들고 인생 최대의 싸움을 준비하며 불타오르고 있어. 돌란은 공격할 준비가 되었지만 자신이 조지를 끝낸 후에는 조지는 존재 자체가 지워질 거라고 경고한다. 조지가 먼저 공격하며 돌진하지만 돌란이 방역하자 조지는 그 열기에 압도되어 간신히 물러서며 전략을 바꾼다. 조지는 장거리 천지참격을 시도하지만 공격이 날아오자 돌란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날아다니며 적들을 제압합니다. 윗세상으로 돌아온 셀레나와 요정들은 돌란과 만나기 위해 첫 번째 관문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크리스티나를 만나는데 모두 무사해서 안심합니다. 곧 디아도라도 그룹에 합류합니다. 알고 보니 디아도라는 지호의 분대와 함께 움직여야 했지만
자신만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복수해야 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건 그렇고 지오는 돈란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돈란이 주 악마 관문에서 조지와 싸우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말에 모두들 속도를 높여 돈란을 지원할 준비를 합니다. 정문에 도착한 올리비아는 주변이 조용한 것을 발견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돈란이 조지와 싸우러 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다가 땅에 마법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운데에는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마을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주변의 악마 병사들을 모두 처리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조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전투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올리비아는 조지가 돈란과 함께 문 안으로 들어가 1대1로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고 말합니다. 올리비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심각하게 생각에 잠깁니다. 올리비아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고민에 빠집니다. 그녀는 이것이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문을 봉쇄하면 조지는 그들의 세계로 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돈란도 저편에 갇히게 될 거예요. 올리가 돈란을 버리는 걸 제안하자 블레이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일 후에 말이죠. 하지만 올리는 차갑게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숲 전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해요. 듣기에는 냉정하지만 말이죠. 한편 악마의 세계에서 조지는 돈란과 맞서 싸우느라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돈란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처하고 있어요. 조지의 모든 공격이 막히고 돈란이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너무나 강력한 일격에 조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납니다. 조지는 바위 더미에 날아가 떨어지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힘겹게 일어서서 돈란에게 자신의 모든 검술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문 밖에서는 나머지 대원들이 도착하고 마을 지도자들이 돈란을 안에 두고 문을 봉쇄하겠다는 말을 듣자 크게 놀랍니다. 그들은 족장들이 돈란을 버리는 것을 생각조차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족장들은 자신의 임무는 숲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문이 열린 채로 있다면 더 강력한 악마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란이 패배한다면 모두에게 게임 오버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게임 오버입니다. 셀레나가 돈란은 절대 지지 않는다고 소리칩니다. 올리는 그 말을 믿고 싶지만 맹신의 모든 것을 걸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셀레나는 돈란이 조지와 단독으로 싸울 용기가 있었다면 반드시 이길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돈란이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왕국으로부터 지원군을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디오도라가 셀레나의 말을 거들며 장로들에게 악마를 피하기 위해 겁쟁이처럼 행동하고 친구를 버린다면 숲의 사람들로서 한때 가졌던 모든 자존심을 잃을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돈란을 지지하는 모두가 함께하자 장로들은 결국 굴복합니다. 그들은 계획을 취소하고 모든 것을 돈란에게 걸기로 합니다. 적어도 한 번은 공격이 적중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돈란은 모든 공격을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냅니다. 좌절한 조지는 공격 방식을 바꿔 에너지 파동을 날립니다. 돈란은 쉽게 피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방어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에너지 폭발로 반격하여 조지를 세게 날려버립니다. 그 충격이 너무 강해서 마계에 숨어있던 어떤 여자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돈란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조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지가 뒤에서 몰래 접근하려 하자 돈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합니다. 돈란은 조지의 팔을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조지를 깔끔하게 둘로 갈라버립니다. 돈란의 배기가 너무나 정확해서 조지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조지는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돈란은 조지를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조지가 숲을 침략하며 빼앗은 모든 생명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가 사라질 시간입니다. 조지는 전사처럼 자신의 운명을 후회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의 눈에는 이것이 최고의 죽음이었습니다. 조지가 사라지면서 돈란의 싸움은 마침내 끝났다. 하지만 축하할 시간이 없다. 그의 강력한 공격은 조지만 쓰러뜨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마왕 여왕의 주목을 끌었고 조지처럼 그녀도 수년 만에 용의 제왕과의 재대결을 갈망하고 있다. 오버월드로 돌아와 모두가 포터를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무엇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
돌란이 혼자 무사히 나오자 그들은 그가 이겼다는 것을 안다. 조지는 끝났고 돌란은 여전히 살아있다. 셀리나는 돌란이 무사한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러 달려나간다. 그 후 돌란은 모두가 주요 관문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돕는다. 그것으로 마침내 악마 문제는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세주를 위해 대규모 축하 행사를 열고 마을 어른들은 도란을 악마의 세계에 버려두려 했던 것을 겸손하게 사과합니다. 도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파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오는 진정한 친구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니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모두들 그가 마을에 계속 머물러 주기를 바라지만 도란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피오는 셀레나와 크리스티나를 설득해서 자신이 골라준 옷을 입게 한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녀는 도란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도란은 보통 솔직하게 말하지만 말을 더듬습니다. 그가 블루베리 카라멜 음료 2인을 정말 마셔보고 싶어 한다는 점이죠. 요정 여자의 몇 명이 크리스티나를 끌어들여 함께 춤을 추게 하고 셀레나는 옆에 혼자 서 있게 됩니다. 피오가 돌란을 자기 쪽으로 살짝 밀면서 셀레나에게 가서 춤을 추자고 하라고 합니다. 돌란은 눈치채고 다가가 셀레나에게 함께 춤을 출래요 하고 묻습니다. 셀레나는 기쁜 표정으로 승낙합니다. 춤을 추는 동안 그녀는 돌란에게 자렌과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큰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만큼 강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란이 준 마법의 돌을 움켜쥐었고 마치 그가 그녀 뒤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파티가 끝나자 셀레나는 돌란의 무릎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습니다. 돌란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밤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떠나려는 순간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돌란은 궁금했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를 따라 크리스티나를 찾았는데 그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영웅이 악당이라고 알려진 흰용을 처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돌란이 거기에 서 있는 걸 알아채자 순간 분위기가 바뀐다. 그녀는 사과하지만 사과할 필요 없다고, 사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정말 좋아했다고 말한다. 그래도 그는 그 노래가 궁금해서 그녀에게 어디서 배웠는지 묻는다. 크리스티나는 그 노래가 대대로 그녀의 가족에게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돌란이 그녀를 압박하며 노래에 더 많은 내용이 있는지, 어쩌면 용을 물리친 영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묻자 크리스티나는 약간 불안해한다. 그녀는 두 번째 절은 없다고 말하고 그만둔다. 다음날 모두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올리비아는 잠시 시간을 내어 다시 한번 그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돌란에게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돌란은 아직 아카데미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으므로 그는 올리비아에게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는 관심이 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디오도라가 돌란에게 다가와 검은 장미 씨앗이 담긴 자루를 건네줍니다. 그의 약 제조를 위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그에게 뭔가를 건네줍니다. 훨씬 더 예상치 못한 것 입술에 키스를 합니다. 셀레나는 지켜보고 있으며 엄청난 당혹감을 느낍니다. 먼저 다가가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그녀는 디오도라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따졌다. 디오도라는 물러서지 않고 그저 도저마못 조절의 전다의 점종 자기를 구해준 남자에게 키스로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결국 돌란과 일행은 바론 마을로 돌아왔다. 집에 온 기분이 정말 좋았다. 돌란은 가족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